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 썸네일은 워낙 힘든 시기라서 좀 웃으시라고 유머로 넣어봤고요. 오늘은 트럼프의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쯤 되면요, 트럼프의 입지나 신변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본인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지지율을 제가 폭스뉴스에서 가져와 봤거든요. 왜냐면 민주당이나 뭐 중도 쪽에서 하면 엄청 낮게 나오기 때문에 자, 폭스뉴스에서 트럼프의 지지율도 1월 말 기준으로 44% 정도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낮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또 2월 12일경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갤럽이라는 무려 88년을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했던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 조사를 전격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땐 중도거든요. 오래 한 만큼 누구 편을 들지 않는 곳인데 여기에서도 중단을 했다. 왜냐하면 작년 말쯤에 트럼프 지지율을 36%라고 발표를 했다가 뭐 굉장한 여론조사는 사기다, 위협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정도 만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 조사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잘 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뭐 우연도 겹치면은 뭔가 큰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뉴스도 우연찮게 최근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산탄총을 들고요. 트럼프의 마러라고 저택에 침입을 하다가 21살의 한 남자분이 사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암살을 시도했는지까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친 트럼프, 오히려 트럼프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마가 지지자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해요. 가족과 이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분조차도 왜 그러면 총을 들고 말어라고에 들어왔을까? 그분만 알고 있겠지만 이것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월드 리버티라는 역시 트럼프의 가족과 뭐 친한 분들이 만든 회사가 있죠. 여기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본인들이 공식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특히나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겨냥한 조직적인 공격이 발생했다. 해킹도 당하고 퍼드에 의해서 공매도도 많은 이제 그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공동 설립자들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이 됐었고요. 특히나 월드 리버트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이 강화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USD1이라는 코인은 1달러에 패깅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뭐 0.9 몇 달러 이렇게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은 이제 월드 리버티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막으면서 1달러 패깅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꼭 이런 현상들이 반복해서 같은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건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겠죠. 예전에 테라 루나가 이런 식으로 가버렸었거든요. 테라 루나도 돈이 정말 많았는데 뭐 이제 이걸 그렇게 공매도했던 분들은 뭐 나는 아니요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 뻔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코인 쪽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한때 이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입니다. 올해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80%, 85%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똑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50% 수준에서 놀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코인이나 유동성이나 주식이나 요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인다. 일단 수습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반대쪽에 공격이 더 거세지겠죠.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라는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뭐 유력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CNN 뉴스에 나와서 술 취한 복서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 트럼프랑 스콧 베센트를 두고 덤앤더머가 나라를 망친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주된 내용은 이거겠죠. 관세가 너무 자기 맘대로다. 오늘은 10%인데 자고 일어나면 내일 20%고 무슨 복서가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그림자라도 맞추려는 듯이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걸려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조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관세가 엉망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을 잘 안 들었던 캐나다나 멕시코나 중국이 오히려 지금 추가 관세 15%로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깎아준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들었고 대미 투자를 늘렸던 한국, 일본, 대만 이런 곳들은요. 뭐 거의 그대로거나 혜택이 거의 없는 완전 엉망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트럼프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급발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요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급발진은 이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안 좋은 쪽으로 급발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제가 좋다 말았네 뭐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발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좀 뒤로 갈수록 좋은 급발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초반부터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리 이런 뉴스 나올지 뭐 다 짐작은 하고 있었겠죠.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요. 6개 산업을 대상으로 신규 관세를 다시 검토를 하겠다.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산업별로 때리는 관세 232조였습니다. 이걸 제가 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산업별로 새로운 걸 때려버린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미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뭐 철강은 뭐 50%뭐 이런 식으로 다 있었는데 지금 신규로 더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서 장난질 치는 국가가 있다면 용서치 않겠다. 험한 꼴 볼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샘플 하나 걸려봐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수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232조. 근데 이 6개 산업이요. 웬만하면 한국 국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국장은 이것과 무관하게 계속 가고는 있지만 반도체, 철강, 차, 철강과 차 별도입니다. 철강은 한 50%, 철은 한 20, 차는 한 25%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뭐 2차 전지 쪽이 한국도 해당이 되겠죠. 히토류, 방산, AI 인프라 등등이 볼 때 이거를 가지고 새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뭐 그렇게 유쾌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또 하나의 급발진. 이것도 어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직접 봤었는데요.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급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관세가 이제 위법이 됐으니까 이거 쓸 수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관세 수입을 이용해서 중저소득층에게 2,000달러를 줄 텐데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모르는 무슨 창의적인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보통 지출은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주겠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때 일단 약간 급발진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발언이라고 보이거든요. 줄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결과를 나중에 이제 알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타이밍적인 거는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26년도 중후반에 줄 것이다. 중반에서 후반쯤 줄 것이다. 요거는 이제 확정을 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뭐 지켜보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줘봤자 중반에서 후반이란 겁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볼 때 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엉망이 됐던 관세를 다시 재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몇 프로, 너는 몇 프로, 뭐 말 잘 들었으니까 몇 프로. 요거 할 가능성이 초반 한 달간은 좀 높아 보이고요. 또 이란에 뭐 항공모함에 전투기 보냈다면서요. 뭐 전쟁이 됐든 합의가 됐든 아무튼 요것도 급한 불도 꺼야 될 것이고 초반에 가까운 미래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좀 보릿고개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빠르면 3월 말쯤부터는요, 껄떡거기를 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제 희망사항도 들어가 있는데요. 근거가 있어야겠죠. 잊고 계실까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3월 말쯤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방중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갑니다. 근데 기사는 이런 식으로 나죠. 최악의 시기에 시진핑을 만난다. 왜냐면요. 무역 합의가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새 국면에서 약간은 백지 상태에서 대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쯤에 아무튼 시진핑 그 주석의 초청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긴 갑니다. 근데 언론에서는요, 관세가 무효화됐기 때문에 중국이 약간은
우월한 상황에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조가 많이 쓰여 있고요. 중국이 우월한 상황이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우월한 상황에서도 싸움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만에 무기 팔지 말아라. 대두 수입을 뭐 더 늘려라. 근데 사실 미국 대두보단 브라질 대두가 더 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약간 마찰이 있을 가능성. 히토류 뭐 규제를 뭐 연장을 뭐 끊어낸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미국의 에너지를 더 많이 사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많은 카드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대혼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어조는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때는 새로운 싸움을 벌일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만 같으면 시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먹다짐도 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그 와중에도 합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싸움을 해가지고 선거 전에 이거를 잘 풀어간다? 이거 치고받고 선거 전에 싸우고 있으면 보나마나 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수습할 기간 자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싸움을 벌인다고 보는 거는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해빙기가 겹쳐서 이제 좀 얼음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3월 말 4월 초가 돼서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빠르면 3월 중순쯤에 분위기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2인자들이 먼저 만나서 협상을 하거든요. 스콧 베센트나 중국의 뭐 2인자, 뭐 부총리나 이런 분들이 만나서 아마 협상, 이 방중을 하기 전에 협상을 할 텐데 과거에도 이거를 잘 풀었던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스콧 베센트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끝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있겠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조금씩 더 저는 이제 사보려고 한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이 관세 전쟁이 끝나야지만 좋은 쪽에 이제 급발진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은 관세 빨대를 점검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작년에 다 눌렀으면 이제 빨대에서 물이 쭉쭉 나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뭐 그 안에 환타를 넣든 콜라를 넣든 뭔가 이제 그럴 시기인데요. 지금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요게 조금 딜레이가 다시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관세 점검, 빨대 점검이 끝나야지 이제 급발진을 하고 유동성에 좋은 이제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관세 위법이다, 이런 전쟁이다 정신이 없지만요. 제가 볼 때 약 한 달 정도 후에 어느 정도 이런 국면이 해결된다면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 이제 4월이랑 7월경으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분기 즈음부터는요.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성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막 이때 뭘 뿌린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토양을 뭐 비료를 쓴다든지 해서 잘 가꿔 놓고 이제 7월 뭐 독립기념일이나 이런 걸 전후로 해서 이때는 3분기에는 급발진할 가능성, 부양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3월까지는요. 뭐 수습을 해야 됩니다. 전쟁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그래서 좀 수습할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2분기 정도 들어서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나름 해봤는데 경기 둔화를 확인한다. 실제로 지금 코인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미국 주식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엔트로픽이 뭔가를 발표할 때마다 우수수수 모든 산업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금융도 떨어지고 뭐 비자 카드 뭐 모든 산업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AI가 다 대체를 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데요. 예전 같으면 몇 마디라도 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거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땐 경기 둔화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본인이 등장해서 막 올리고 싶고 이런 게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경기 둔화가 확인이 되는 이 시기에 이제 감세라든지 재정을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 말씀드렸던 4월 1일자로 SLR 규제 완화는 시행이 됩니다.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팅이 돼 있다. 그러면 많은 이제 뭐 JP 모건을 필두로 국채를 많이 안 사면 손해죠. 이 국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난 레버리지를 이제 벌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의 이제 국채 보유량이 늘어나면서 이거를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고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이제 특정 섹터에 미국 입장에서 부응하고 싶은 이 산업에 대출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거기에 앞서서 이제 동반해서 페드 의장도 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5월 중순 전후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붙으면서 일단 토양이 유동성 환경을 올라왔을 때 이제 극대화해 줄 수 있는 토양이 제공될 확률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3분기 뭐 250주년을 맞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필두로 해서 그 전후로 해서는 정말 이제 선거 모드에 진입할 것이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대통령 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요. 당연히 경기 부양 메시지를 풀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동성 효과, 실제적으로 그 이제 실제 유동성이 돌아야 될 거예요. 이때 뭘 뭐 지급을 한다든지 환경 개선을 넘어서 실제적인 효과가 거둘 것이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중간 선거를 위해서 뭐 예전에도 대선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선거 활동도 하고 많은 지원금도 이제 많이 보냈는데 일론 머스크도 이때 정말 많이 이제 언론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본인의 IPO, 뭐 스페이스X나 뭐 오픈 AI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엔트로픽이나 이런 친구들이 아마도 다 이 시기에 IPO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들썩들썩할 가능성에 맞춰서 IPO도 넣고요. 비트코인 전략 비축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금 재평가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 9일에 그러니까 이런 큰 이제 경기 부양이요. 저는 오히려 2분기 쪽으로 좀 당겨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요. 평소 지지율이 높았거나 트럼프 입장에서요. 뭐 증시가 잘 나가고 있거나 뭐 관세가 합법이었거나 이러면 그냥 2분기에 유동성 환경만 조성을 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초조함이 뭔가 2분기에도 좀 긍정적인 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쯤이 되면 정말 이때는 상징적인 환급이나 보너스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때쯤 되면 아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국장 탈출은 진흥순, 뭐 금 탈출은 진흥순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한 1년 전쯤에 국장 사세요, 삼성전자 좋습니다 하면 지금과 뭐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 이때 적용이 되는 건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한번 맺어볼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투자가 현재 쉽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쉽다고 느낀다면 뭔가 잘못된 거다. 심지어 찰리 먼거는요. 투자가 쉽다고 하는 사람은 멍청하다라고 뭐 바보다라고 일가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부동산처럼 뭐 옆집 김 과장, 이 부장님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코인과 주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악랄하고 언론도 갖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게임인데 살리 먼거가 얘기를 하는 거죠. 쉬울 리가 없다는 겁니다. 주식도 쉬울 리가 없다면 코인은 새로 나왔기 때문에 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요. 처절한 힘든 과정을 거치시는 만큼 더 단단하고 인내심 있는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